어려움이 있는 그 위기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확실히 깨지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단단해졌다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위기가 있을 때 어느 쪽이셨어요? 지금 보면은 작년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시아버지께서. 예. 근데 저는 저희 아버님이 우리를 안 만나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2021년 2월에 설음식을 밤새도록 해서 가지고 갔는데 올라오지 말라 그래서 그것만 전해드리고 온 게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몇 년 만에 본 게 중환자실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미안하고 하여튼 그랬어요. 아버님께 아니면 아버님 아버지한테. 그래서 제가 저 왔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때 딱 드시면서 목소리 듣고?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님 간병하신 분이 뭐라 그러냐면 제 얘기를 그렇게 했대요. 며느리 얘기를 너무 많이 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걸 처음 봤어요. 뭐 염하고 막 이러는 걸 처음 했는데 귀가 열려 있으니까 얘기를 하라고 해서 제가 막 얘기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했냐면 제가 제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 남자가 나보다 먼저 죽었을 때 무슨 말을 하라고 했으면 내가 이렇게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다 놔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제 원망도 하지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근데 내가 이혼을 안 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 가슴에 충실하면서 이제 나는 살아야겠다.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분명히 아픔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볼 때 어떤 여성이냐면 그냥 남편한테 사는 것밖에 원하는 여성이에요. 그랬죠. 네. 처음부터 그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 여성이거든요. 저는 뭐 처음 뵀지만은 두 번째 뵀어요, 그게 선생님. 두 번째 뵀어요, 그게 선생님. 아니 왜 이야기의 신빙성을 떨어뜨리세요? 아니 말씀하세요. 너무 뵈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남편은 내가 볼 때 어떠냐면 이 사람 도망다니고 있는 것이지 아내가 자기를 받아준다고 하면 할 거예요. 하는데 어떤 방법인지 몰라. 그러니까 몰라. 얼어가지고 혼날 그 것만 제스처가 생각하니까 거기에 어떤 식의 통로만 만들어지면은 원하시는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선생님 통로를 말씀 만드는 게 듣고 나 또 하나 느낀 게 제가 요새 사실 힘들다 막 너무 생각이 틀리다 다른 사람하고 서로 모르니까 힘들다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저도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거예요. 제가 한 번 결혼을 하고 18년이라는 시간을 혼자 있다가 그 누군가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나의 모든 걸 이 사람을 통해서 다 보상받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충족되지 않다 보니까 나는 내 기준점에서 이 사람을 자꾸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 왜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 아니,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살 거면 왜 결혼을 해서 계속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나는 내 삶이 지금 벌써 우리가 이제 1년 반이 넘었는데 결혼하면서 2달도 안 됐는데 이 생각을 계속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난 나의 반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고 그러면 내가 진짜 이러려고 결혼을 했나? 이 생각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다 보니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내 만에 하면서 각서까지 받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 사람이 옆에서 막 이렇게 완전히 떨어져서 그냥 넋을 잃고 자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1시간 반 동안 그걸 가만히 봤어요. 내가. 그냥 가만히 이거를 보면서 내가 느꼈던 게 내가 정말 잘해야겠구나. 내가 좀 내려놔야겠구나. 나는 막 위기도 있었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 그럼 각서 써 이러고 내가 또 다시 없었던 걸로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부대낄 때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본인은 힘들다는 얘기를 나한테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눈을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랐을까? 아니 한 본인이 시간 반 눈을 떠. 그러더니 나한테 이렇게 쳐다봐. 그래서 내가
내가 좀 잘할게. 어머. 내가 그랬어요. 꿈인 줄 알았겠다. 내가 좀 잘할게. 어떻게 잘해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어떻게 잘해? 당신 나한테 잘하고 있잖아. 이러는데 나는 사실 다른 얘기가 필요 없이 더 반성이 되고 더 감동이 오는 거야. 더 감동이래. 내가 그냥 이 영재 형이 머리가 사람한테 좋은 거야. 어, 진짜 영재 형이 내가 비싼 머리야. 솔직히 말은 안 했지만 내가 더 감동을 받고 아 정말 잘해줘야 되겠다 아유 싶어서 답답이. 요새는 아유 답답이.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아. 오늘보다 또 내일이 날지도 모르지만 항상 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할 때 선생님 별일 없으시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항상 오늘이 더 나아 오늘이 더 나아 하는데 그 사람의 관점에서 나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내 기준점에다가 이 사람을 놓고 생각하고 보상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됐던 것 같아. 근데 저는요 이렇게 그냥 너무 빨리 헤어지다 보니까 아 도대체 그런 부부간의 갈등 막 이런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래도 그 세 번째 사람하고 할 때 사실은 아이 때문에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결혼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기 네, 때문에 그럼요. 한 거거든요. 했는데 저희는 다른 거 말고 아이 때문에 다툼이 자꾸 있었어요. 남편은 늦게 만난 우리니까 신혼. 우리끼리. 우리의 그 맞아, 네, 맞아. 우리만의 공간, 맞아. 우리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서도 안방에 항상 우리 부부만의 어떤 시간 그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잘 때도. 네. 근데 제가 아이하고 항상 안고 자고 이런 버릇이 있다 보니까 아이가 잠자는 시간만 되면 베개를 들고 안방으로 아우, 들어오는 거야. 아. 그러니까 남편은 막 그게 이게 좀 그 처음에는 동전을 500원씩 주면서 이 안방에 아빠 방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는 이렇게 해서 보내면 또 금방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쓰는 노트북 이거 가지고 게임을 해봐. 이거 하면 이제 재밌을 거야. 해서 아이가 또 그걸 다시는 안 들어와. 안 들어올 거야 약속하고 있었는데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약간 슬슬 이게 올라오면서 외국에서는 애들 그렇지. 어렸을 혼자 때부터 불리하죠. 딴 방에서 예, 재워. 예. 근데 이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서로가 이제 언성이 올라가면서 예, 그러면서 서로 부부 관계가 거기서 다른 거 가지고는 전혀 싸우지 문제가 않았는데.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부부 관계가 멀어지는 거는 뭐 꼭 이런 성격 문제만 아니라 그럼요. 다른 데서도 외부적인, 그럼요. 생기는구나라는 거. 그래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부부 금슬 얘기, 나빠지는 얘기만 하고 싸운 네. 얘기만 하는 동치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솔루션을 또 드리고 보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부 금슬이 좋아지는 방법을 풍수로 뭔가 인테리어만 살짝 바꿔도 우리가 네. 하늘의 힘을 한번 빌려보는. 아니 풍수로? 부부 사이가 금슬로? 좋아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네. 부부 금슬 좋아지는 풍수에 대해서 오늘은 풍수 전문가 박성준 씨 저희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예. 저희 그때 솔로 네. 특집에서 연애운 봐주시고 네, 역술 네. 전문가로 나오셨는데 오늘은 풍수 좀 계속 바꾸시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많이 예. 음양호행은 다 네. 선생님 인사 한번 우리 식구들. 네, 안녕하세요. 박성준입니다. 오늘은 부부금실이 좋아지는 풍수와 궁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 궁합과 풍수. 사실 저희가 네. 그래서 그 이제 우리 출연자분 몇 분의 집 네. 영상을 네. 좀 찍어봐달라고 선생님 보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영상 보면서 예, 예. 그 공간에 대한 말씀도 좀 드리고요. 오호. 네. 두 부부의 어떤 기질이나 성향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궁합적인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영상을 한번 보고 한번 네. 판단을 해보시죠. 첫 번째 예. 영상 예.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어느 분댁인지. 고민하시죠. 아, 궁금하다. 그래 여기 너무 좋지 뭐. 야 핑크색 이쁘다. 이 집을 보면 처음에 좀 특징이 있는데요. 예. 들어갈 때 마당과 주택이 있는데요. 예. 주택 앞에 큰 나무가 있거든요. 주택 앞에 큰 나무는
양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음기가 나가는 것도 막기 때문에 그리고 땅의 지기를 좀 황폐화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아서 앞에 있는 큰 나무는 사실 조금 쳐주시거나 이런 것들이 좀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하신 것은 핑크색은 굉장히 잘 칠하셨어요. 오, 진짜요? 왜요? 네, 왜 그러냐면 고민아님은 큰 나무로 태어나셨는데 땅에 뿌리를 잘 내리고 있고 물도 넘치거든요. 근데 태양이 없는 상태에서 광합성이 안 되는 사주에 태양이라는 불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이 빨강과 핑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운을 상승시킬 수 있는 컬러다 이렇게 볼 수가 그럼 있어요. 선생님한테 좋은 거네. 대광화 선생님이 하신 예. 거네. 침실이라고? 형님 방 보니까 벚꽃 노인방 같은데요? 일단 풍수의 기본이 조금 안 돼 있는 집 같아요. 왜 그러냐면 풍수의 기본은 쓰지 않는 물건을 버리고 남은 물건의 정리정돈을 잘하면서 채광, 통풍, 환기가 잘 되는 환경을 만드는 건데 앞에 좀 막혀 있고 좀 드러나 있고 널브러져 있기 저 때문에 방은 널브러져 좀 막혀 있다. 있는 방이에요. 자는 부적이는 부부 침실은? 남쪽 어. 남향이고 저건 북향이요. 아, 여기네, 여기네. 여기입니다. 여기는 부부 햇볕이 침실. 잘 드네. 여기도 꽉 차 있네. 오. 아니 저 모습도 벚꽃 노인 모습인데 이렇게 책 보고. 그래서 실제로 네, 네. 따로 주무시는 건가요, 보통? 예? 따로 주무시는 건가요? 개 때문에 이별을 했죠. 네. 서재도 책이 꽉 차 있는 좀 공간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균형이 조금 안 맞는 느낌은 좀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집을 보면 좀 집의 공간들이 많이 분할되어 있고 나눠져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각각의 잠자는 침실과 취미 공간이 하나씩 붙어 있는 그냥 동거하는 집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혜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표현력이 굉장히 강하고 수완이 좋고 소통에 대한 욕망이 좀 강하세요. 근데 이제 고민아님 같은 경우에는 소통보다는 빨리 결론을 내고 결정을 하는 그런 기질이 좀 강하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이제 보완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고민아님 같은 경우에 참다가 이제 폭발한다거나 배려하다가 좀 나중에 터진다거나 이런 면들이 사주에 좀 있거든요. 요새는 폭발하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소통적인 부분이 좀 보완되는 궁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 뭐 고쳐야 될 건 없습니까? 지금 풍수적으로 봤을 때는. 집이 다 나눠지고 이제 분할되어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거실 같은 경우에 두 분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뭐 취미를 할 수 있는 뭐 테이블을 놓고 얘기를 나누거나 차를 마시거나 책을 보는 것들을 좀 같이 할 수 있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 공간 볼까요? 권미라 씨 집. 성격대로. 일단 현관을 보면요. 예. 현관에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문제가 있어? 예. 현관에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문제가 있어? 문제 왜 이게? 시작도 안 했는데. 현관은 비워놓고 깨끗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골프채가 바로 눈에 보이거든요. 골프채나 우산이나 이런 것들로 쌓아두는 것은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현관의 에너지가 좀 분산되기 때문에 좋지 않으니까 좀 치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프채 날리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갈 때 여기도 좀 그런데요. 여기도 좀 그런데요. 왜, 어디? 왜? 모서리가 튀어나왔네. 지금 식탁이 있고 예. 의자가 보이는데 가구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약간 막혀 있는 막았어?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안쪽에 공간이 있다면 식탁을 조금 밀어주시고 밀어넣어서, 크기가 크다면 좀 작은 걸로 바꿔주시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있던 애인데 저희가 옆으로 좀 돌려놨거든요. 네. 그럼 다시 원래 위치대로. 일단 저걸 그러네. 밀고. 네. 예, 자. 그 와중에 좋은 게 하나가 보이는데요. 예, 예. 저 맞은편에 관엽식물이 보이거든요. 예, 예. 관엽식물은 현관에서 창을 바로 마주보고 있지는 않지만 들어오는 에너지가 밖으로 바로 나가지 않도록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이니까 집안에 잎이 넓은 뾰족하지 않은 관엽식물을 창가 쪽에 두시는 것도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운동기구도 많이 놓여 있고. 네. 소파의 위치는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저렇게 등지고 있는 것보다는 가족이 들어오는 것을 맞이할 수 있게끔 배치하는 것이 좋긴 한데요. 다만 이 집은 좀 예외가 되는 게 영상을 조금 더 보시면 저 창 쪽으로 강이 보일 텐데요. 그래, 한강뷰 많이 얘기했었죠. 맞아요. 예. 그 강 쪽의 뷰가 지금 저 위치에서 이제 동작대교가 보인다는 네. 것은 약간의 남동 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바라볼 때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리가 발복하는 자리예요. 네, 그래서 저 자리는 강이 들어오는 자리고 그리고 맞은편에 이제 관악산이 보이는데요. 관악산은 이제 본인의 사주를 봤을 때 따뜻한 에너지인 화기가 좀 부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화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침실 있어요? 침실. 너무 담백한 거 아니야, 심실이? 침실은 거의 냉하죠, 분위기가. 깜짝 놀랐어. 너무 차갑고 따뜻한 기운이라고는 없고 두 부부의 어떤 화합이나 사랑을 전혀 느끼기 어려운. 아니, 잠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침대가 각각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건 그 마사지. 네, 현관도 좀 그랬지만 거실의 조금 안정적인 기운에 비해서는 침실이 너무 좀 옹졸한 느낌, 뭔가 초라한 느낌이 좀 들어요. 아니, 저희가 사실은 각방을 쓴 지 한 10여 년 됐어요. 그럼 이 방은 그러면 이 방은 제 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 성격상 뭐를 주렁주렁 막 꾸미는 걸 싫어해서 저 침대 맞은편에 이제 서랍장하고 화장대하고 이제 옷 이제 드레스룸이 있고 이제 요 부분만 이제 보여드린 건데 실제로 이제 아이가 어릴 때는 저희가 이제 둘 다 맞벌이를 하고 이제 새벽에도 나가고 밤에도 나가니까 입주해 주시는 이모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같은 방을 썼고 이제 아이가 좀 크면서 이제 출퇴근으로 이제 바뀌면서 아이를 이제 데리고 자야 되니까 이제 비좁은 거예요. 셋이 자는 것도. 그리고 아빠가 또 코를 고니까 서로 피곤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떨어져서 이제 지내게 된 거죠. 근데 그러다가 한 5년 전쯤에 아이가 급하게 이제 유학을 갑자기 가게 됐어요. 급한 유학. 그래서 아이가 이제 가고 둘만 남은 거예요, 집에. 그럼 뭉쳐야지. 어느 날 이제 같이 집에 오랜만에 이제 시간이 맞아서 영화를 한 편 보고 이제 와인도 좀 마시고 이제 분위기가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좋았어. 무르익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워낙에 개구죠. 그래서 그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그러니까 좀 로맨틱하고 약간 좀 이제 이런 분위기에 반전을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되게 장난스럽게 막 성큼성큼 와서 그냥 괜히 이게 츠근덕 끈적끈적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순간 제가 그런 기류를 너무 오랫동안 안 느껴봐서 이러고 있다가 오늘 밤에 큰일이 나겠다. 큰일이 나겠다 싶어갖고 순간 어떡하지? 근데 갑자기 안방으로 제가 막 도망을 간 거예요. 안방에서 문을 딱 잠궜어요. 내가 남편이 장난인 줄 알고 왜 그래 하면서 따라온 거예요. 근데 안방은 잠기니까 내가 여기 아니면 못 들어올 줄 알지 하고 이제 베란다 문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가 베란다로 뛰어가는 소리가 들리니까 창문 그래서 창문으로 가서 창문을 잠근 거야. 근데 정말 그게 나쁜 마음으로 한 것도 아니고 진짜 너무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런 모습이 두 분에겐 별로 어울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두 분의 궁합은 굉장히 유정하고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쵸. 한 목표를 향해서 그냥 그쵸. 가는 파트너죠, 팀. 네, 사업 동반자 느낌의 동료 같아요. 그러니까 업계도 같으니까 항상 동료 같고 때로는 경쟁자 같고 동지. 육체적인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남녀의 어떤 유정한 부부의 궁합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 부부가 왜 그래요? 그거 사랑하자네. 거미란님 같은 경우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외부에 나간다거나 움직일수록 주변에 내가 배려하고 맞춰주는 성향이 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밖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안에서 좀 있는 성향이 강하고 남편분 같은 경우는 양팔통 사주라고 해서 전체가 양의 기운이고 사주 이름도 웃기지. 양마가 제대로 껴있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활동해야 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서 좀 분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좀 굉장히 잘 맞으세요. 이런 궁합을 좀 찾기가 어려운데 태어난 년, 월, 일, 시가 지지에 다 합이 있습니다. 못 벗어나. 그래요. 네, 그래서 기질적으로 좀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연의 강도가 굉장히 좀 세고 강하기 때문에 헤어지기 어렵고 헤어지기 어렵고도 뭐야. 네,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 약간 이런 인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만 봤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뭐 부부 금슬 좋아지는 풍수 꿀팁 있으면 하나만 소개를 해주세요. 풍수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특정 물건을 어디에 놓으면 금시 발복한다라기보다는 네.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많이 비우고 없애고 깨끗하게 하고 채광이나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유 예 알겠습니다. 더 시원해진 속풀이쇼 동치미. 궁금하시죠? 보고 싶으시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마세요. 꼭이요.